스프링 웹 프레임워크는 MVC 패턴을 기반으로 구축되어 어플리케이션의 관심사를 분리하기가 더 쉬워졌습니다. 되셨죠? 여긴 CC를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화면을 이제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내는 애도요. 이를 잘 확립하기 위해서 JSP 기술부터 다양한 템플릿 엔진 1위까지 다양한 뷰 기술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스프링과 사용할 수 있는 주요 템플릿 엔진 해당 구성 사용 예를 보시겠습니다. 그러니까 뭐요? 스프링 부트에서는 서버잖아요. 그러니까 엔진을 갖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엔진을 따로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타임리프라는 엔진이 따로 있는 거고요. JSP 엔진, 여러분들 알고 있는 자스퍼겠죠? 그래서 엔진 얘기 계속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전에 보셨던 뭐 패널이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뭐 머스터치, J머스터치 이렇게 엔진들이 있는 거예요. 그 엔진들을 하면 어떻게 돼? 엔진이 뭐 해주는 거예요? 자바를 클래스로 그 다음에 걔를 실행을 그 다음에 HTML을 뱉어내잖아요. 이 엔진을 갖고 있진 않아요. 스프링에서.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스프링 그거를 엔진을 올려줘야 된다 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자 여기 있습니다. 스프링 뷰 테크놀로지 이렇게 돼 있어요. MVC에서는 즉 일반적으로 JS 파일을 변환하는 것 같은 컨트롤 매핑 이름을 뷰를 반환할 수 있습니다. 방금 전에 했었죠? 메서드를 사용하면 어떻게 돼요? 메서드명이 자동으로 뷰로 만들어서 넘어간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자바 서버 페이지와 같은 JSP가 있습니다. JSP, 얘가 JSP요. 자바 서버 페이지와 같은 전통적인 기술과 스프링과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주요 템플릿 엔진인 타임리프, 글로비, 그 다음 피드마크, 그 다음에 자드라고 하는 애를 살펴보겠습니다. 라고 되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JSP, 뷰, 리졸버 이렇게 걸어줘서 뭐 이렇게 처리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걸어주면 된다 라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것만 처리해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타임리프라는 게 있고요. 여기 보시면 타임리프 얹었죠? 똑같이.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타임리프 똑같이 사용하는 거고요. 이거는 뭐 찬열이가 잘 얘기해 줄 거고요. 타임리프는 포 이렇게 돌려요. 여기 보시면 요거 있죠. 똑같죠? 어디서 많이 보셨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면 EL 문법이죠. 왜냐면 EL 문법 기본으로 만들어서 머스터치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따로만 만들어 보시는 거 적극 권장합니다. 네, 됐고요. 그래서 타임리프가 있고요. 그래서 타임리프 보시면 여기 타임리프 스타터를 걸어주면 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냥 프리마커라는 것도 여기 프리마커 걸어주고 얘는 컨텍스트 이름으로 되나 보네요. 컨텍스트 서포트도 필요합니다 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스프링 구성은 이렇게 잡으면 된다. 밑에 보시면 프리픽스, 서브픽스 다 있고요. FTL이라는 파일로 되어 있고 얘는 똑같이 여기 골뱅이 사용해서 그냥 바인딩 하시면 되나 보네요. 이렇게 간단하죠?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프리마커 이렇게 해서 프리마커 스타터가 있다 라고 올리시면 되고, 글루비도 문법이에요. 그래서 문법 사용하시면 이렇게 넘어가시면 되고, 그 다음에 글루비 마커 템플릿이라고 하는 애를 요거 하시면 해주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글루비 템플릿도 스타터 올려주면 된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JD4J 요것도 올려주시면 된다 라고 해서 이와 같이 여러분들이 사용하셨던 자바를 화면을 출력하기 위해서 만들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예전에는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했어요. 야, 부트면 타임리프지. 지금 보시면 뭐지? JSP를 지향한다는 얘기가 없죠. JSP도 사용 가능한데 다른 엔진들도 많이 제공을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JSP를 작성하면 멍청이다? 그것도 잘못된 얘기예요. 예전에는 엔진 자체가 이렇게 엔진을 제공해주고 있으니까 이 엔진을 사용하라고 돼 있었어요. 왜냐면 그거밖에 안 만들어져 있으니까. 근데 그게 오역되면서 오판되면서 부트는 타임리프다라고 했던 거예요.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타임리프, 글루비, 사실은 글루비가 훨씬 더 편합니다. 그건 맞아요. 글루비도 편하고, 그다음에 지금 보시는 프리메이커 이런 것들을 다 재원해주고 있으니까 그거에 따라서 여러분들 필요한 것들을 사용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 중에 저희는 JSP를 그냥 사용하겠다라는 것 뿐이고요. 자, 되셨고요. 요거를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수업할 때 이런 경우 있어요. 선생님, 부트는 타임리프 아닌가요? 네, 잘못된 얘기. 만약에 물어봤을 때 부트는 타임리프도 있고 그 다음에 뭐 프리메이커도 있고 그래서 자드포도 있는데 왜 저희는 JSP를 사용해요? 이유가 뭐냐면 자바로 되어 있는 프레임워크이죠. 그럼 자바를 사용하시면 여기에 사용되는 그 쿠키나 그런 것들이 자동으로 연결이 돼요. 나중에 그 리액트 같은 거 하실 때는 이종 객체잖아요. 얘는 자바인데 얘는 자바스크립트잖아. 그래서 쿠키 같은 값들을 다 처리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얘는 그냥 넘어가요. 그 다음 그냥 받아옵니다. 예를 들어서 인증 코드 같은 거 있죠. 얘는 인증을 받아서 그 다음에 리액트 같은 거 다 처리한 다음에 인증을 처리한 다음에 이게 들어오거든요. 근데 얘는 JSP이기 때문에 JSP가 같이 갖고 가요. 그 다음에 그 화면을 다시 리퀘스트로 그냥 보낼 거잖아요. 그럼 얘가 인증된 페이지라고 해서 그냥 호출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JSP를 작성하시는 게 여러분 훨씬 더 편하긴 합니다. 근데 화면에 레스트 처리를 하기 위해서 리액트나 이런 애들을 사용하는 것 뿐이고요. 그 기능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요구 조건이. 아시겠죠? 왜냐면 MPA로 만들면 화면 깜빡깜빡하게 하고 짜증나잖아. 근데 JSP로도 리액트 만들 수 있어요. 리액트처럼.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전에 있었던 핸들바.js라는 게 있잖아요. 그거는 뭐냐면요. 화면에서 특정한 페이지만 템플릿을 가지고 이렇게 교체해주는 거거든요.
그렇게 만들면 한 페이지 가지고 작업을 하실 수 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언어의 특징적으로 뭐가 좋다 나쁘다고 평가를 하지 마십시오. 그냥 회사에서 쓰거나 회사에서 이 기준으로 프로젝트를 만들고 있다? 그럼 그걸 그냥 따라가는 것 뿐입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그러면 CTO가 돼서 이 프로젝트는 이걸 쓰는 게 더 효율적일 것 같아 라는 판단이 있을 때 그 정도까지 실력이 되고 CTO가 되면 그때는 판단을 해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자바 서버는 우리가 너무 느려. 그럼 뭐요? 뭐 파이썬 서버라든지 노드를 사용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변경을 하는 거지. 이게 내가 자바는 오래됐잖아. 그러면은 똑같잖아. 나도 오래된 사람이잖아. 그럼 나한테 배우면 안 되고 새로 태어난 애한테 배워야지. 똑같은 얘기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어에 편협적인 생각을 갖지 마십시오. 다 배우시면 좋겠지만, 다 잘하면 좋겠지만 안 되니까 우리는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 중에 우리는 초급자니까 자바를 가지고 만들어낸 JSP가 잘 어울리기 때문에 JSP를 선택하는 것 뿐입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리액트를 하는 이유도 그나마 다른 거 이종객 해봐야 되잖아. 리액트를 그나마 많이 쓰니까 리액트를 해보겠다고 하는 거고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요거 템플릿 얘기가 되게 많이 나와가지고 그래서 한번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꺼주시면 되고요. 자, JSP 테스트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요거 링크 걸어드릴게요. 링크 요거에 보시면 여기입니다. 에서 보시면 다양한 엔진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 설명을 보기에는 조금 그래요. 왜냐면 지금 요거는 사실 블로그예요. 교육용 블로그이기 때문에 여기서 보시는 게 아니라 사실 자바 DOC에서 보셔야 되는데, 자, 이렇게 해서 다양한 엔진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 보셔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여기 스프링 프레임워크에서도 기술 보기에서 이렇게 타임 리프, 글루비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제공해주네요. 저도 처음 봤네요. PDF and XML, 그 다음에 RSS, 아톰 이런 것도 제공해주고 있다고 하네요. 여기 보시면은 얘 있네요. 그죠? 타임리프랑 프리메이커랑 글로비 마크업이 여기서 제공해주고 있는 기본적인 아이들인 것 같아요. 그죠? 요거를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얘 또 번역해 보시면 여기 뷰 렌더링이 가능합니다. 타임리프, 글로비 마크업, 그 다음에 템플릿 JSP 또는 다른 기술을 사용할지 여부를 구성 변경의 문제입니다. 그죠? 이렇게 되고 있어요. 뷰 렌더링에 대한 자세는 뷰 해상도를 참고해 주세요 라고 돼 있어서 이렇게 리졸버 기억나시죠? 리졸버가 이런 애들 리졸버를 제공해주고 있다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JSP를 쓴다고 해서 잘못된 건 아니에요. 말씀드렸죠? JSP가 더 편합니다. 이런 입장에서는. 얼마나 오죽하면 회사에서 많이 사용했냐. 이것만 여기다가 연결해 드리고, 여기다 해주고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공해주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스프링에서 사용하시게 되면 이제 스프링 버전이 문제겠죠. 저희는 스프링 3점 버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뭐예요? 톰캣을 저희가 뭐예요? 톰캣 10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좀 잡아주셔야 됩니다. 자, 파일 뉴, 그 다음에 엔진을 갖고 있지 않아요. 그 다음에 other, 그 다음에 스프링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스프링 스타터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는 웹을 만들 거니까 이번에는 웹으로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웹 스타터를 넣어주셔야 되겠죠. JSP라고 해주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자르고요. 와르를 바꿀까요? 와르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시간 되면 요거 와르 배포하는 것까지 한번 해볼게요. 저번에 배포는 막 톰캣에 연결하고, 그 다음에 DI를 만들고, 그 다음에 막 이런 식으로 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럴 필요는 없다. DI 디펜던시 인젝션 말고 CI를 만들고 CD를 만들었잖아요. 이제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자, 부트에서의 JSP 엔진 사용 방법입니다. 설정 방법이죠. 설정 방법.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나머지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넥스트 해주시고요. 롬복, 웹, 그 다음에 스프링 DEV 이렇게 걸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거실 필요는 없어요. 저희가 지금 오라클 템플릿은 내일 그 마바티스 크루드까지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필터랑 AOP 걸어서 한꺼번에 좀 해드릴게요. 아니면 AOP랑 필터만 좀 하시는지 그렇게 해드릴게요. 자, 넥스트 하시면 될 것 같고, 피니시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자, JSP가 이렇게 올라오시면, 자, 폼XML 들어가시면은 폼XML에서는 뭐 별로 할 건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그냥 두시고 사용하시면 되겠죠. 나머지는 뭐 필요 없을 것 같고, 그래요. 나머지는 뭐 설정할 게 하나도 없죠. 필요하신 게 이것만 보시면 되겠죠. 자, 지금 보시면은 여기 위에 보시면은 여기 자바 버전이 설정되어 있어요. 자바 버전이 프로퍼티로 설정되어 있으니까 이것만 설정하시면은 다 끝나요. 그 다음에 얘는 당연히 여기 롬복 잡혀있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하셔야 될 게 뭐냐면요, 저희가 설정 중에 기억하셔야 될 게 폼XML에서 없는 애가 몇 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JSTL입니다.
처음에 확인하실 때 저희가 에펙티브 폼에서 확인해 보려고 하셨죠. 자, 여기서 JSTL 한번 해볼까요? 자, JSTL 하시면은 글래스피쉬 JSTL이 들어가 있고, 그죠? 이렇게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요게 필요한 게 이제 서블렛, 자카르타 API가 필요하잖아요. 요거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요거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요게 저희가 필요한 거죠. 글래스피쉬 JSTL 요거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필요한 게 뭐였냐? 자카르타라고 하는 애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자카르타 인젝션 말고요. 자카르타 쭉 검색하시다 보면 여기 서블렛 버전 있죠. 그럼 자카르타도 그냥 쓰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자카르타 JSP도 필요하죠. 쭉 내려가시다 보면 XML 있고요, JMS 있고요, 자카르타 서블렛 JSP 여기 있네요. 여기 있죠. 되셨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모든 애들이 이렇게 제공해주고 있으니까 우리는 뭘 합니다? 버전을 안 올리고 그대로 저 그룹 아이디나 그 다음에 뭐요? 아티팩트 아이디만 찾아주면 된다 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래서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애는 이 얘기를 먼저 해야 되겠죠. 자, 점 하신 다음에 여기다가 서블렛이라고 하나 할게요. 그 다음에 find 찾아주시면 이렇게 하나가 들어가 있는 게 있을 겁니다. 되셨죠? 되셨죠? 이거 사용해야 되니까 디펜던시 복사하시면 됩니다. 여기 있는 건 선언된 건 아니에요. 그냥 사용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폼XML에 다 올려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올라가셔서 디펜던시스 밑에 여기다가 따로 작성해 드릴게요. 자, 여기다가 JSTL을 사용하기 위한 라이브러리 설정입니다. 자,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하나 첫 번째 거 하신 다음에 밑에 거 지워주시면 되고요. 되셨죠? 그 다음에 또 에펙티브 폼에 들어가셔서 자, 글라스 PC를 갖고 오시면 되는데 얘 지금 갖고 온 거잖아. 그죠? 얘 갖고 왔잖아. 얘 아니잖아. 얘 아니고 자카르타 서블렛 API 요거 필요하시죠? 요거 복사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넣어주시면 되고요. 자, 2개 갖고 왔고요. 자, 그러면 글라스 PC, ORG 글라스 PC 거 웹 갖고 왔고, 그 다음에 요거 갖고 왔고, JSTL랑 갖고 왔네요. 자카르타 서블렛, 그 다음에 JSP JSTL 아까쯤에 있었는데 JSTL 요거죠? 요것도 에펙티브 폼에서 검색하신 다음에 요 버전 갖고 오시면 되겠죠. 글라스 PC 게 아니에요. 여기 있네요. 자, 여기다가 복사하시고 여기다가 사용해 주시면 되겠죠. 이렇게요. 자, 그 다음에 줄 맞춰줄게요. 이렇게 맞춰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저희가 필요한 건 뭐예요? 얘네는 톰캣만 갖고 있지. 그러니까 톰캣과 뭐예요? 그건 달라요. 톰캣과 아파치와 톰캣은 다르다고 했었죠. WS와 WS는 왓슨은 달라요. 그러니까 얘는 WS만 갖고 있는 거고요. 왓슨은 제공해주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엔진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왜냐면 엔진이 뭐예요? 말씀드렸죠. JSP가 언더바 JSP 자바가 되고 걔가 클래스로 돼서 실행이 되는 애잖아요. 이 엔진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JSP를 사용할 수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똑같아요. 타임리프도 왜 그게 필요하냐면 타임리프가 됐을 때 타임리프가 그 머스터치 문법으로 바인딩이 되고 화면이 만들어져야 되잖아요. 그 엔진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 엔진들은 다 설정을 해서 만들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야? 타임리프를 사용하든 프리메이커를 사용하든 뭐든 상관없이 설정을 해준 다음에 그 문법에 맞춰서 작성을 해달라라는 게 아까쯤의 얘기였고요. 자, 그 다음에 내려가셔서 자, 이번에는 그래서 그 컴파일에 대한 얘기를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JSP를 컴파일할 수 있는 컴파일하여 HTML로 만들어주는 애가 있었죠. HTML 아니고 실행시켜주는. 그러니까 여기서 실행이라는 거는 이런 거죠. JSP가 그 다음에 언더바 JSP.자바가 되고 언더바 JSP가 언더바 JSP.클래스가 돼서 실행이 되는 왓스죠. 실행이 되는 엔진이 필요합니다. 엔진이 필요합니다. 그 엔진이 인베디드 엔진이 되겠죠. 그래서 얘도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자스퍼라고 하면 되겠죠. 자, 에펙티브 폼에 들어가서 자스퍼. 자, 이렇게 검색하시면 여기 자스퍼 있죠. 자, 이거 복사하셔서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버전 지워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요거 줄 맞춰주시고요. 대충 줄 맞춰주시고 자, 이러면은 뭐예요? JSP를 처리할 수 있는 애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처리가 된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설정들을 해줘야 되겠죠. 뭐 설정해줘야 돼요? 첫 번째, 포트.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기본 포트는 8080이에요. 포트 바꿔줄 거고요.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해요? 우리 화면 처리해주는 리졸버 필요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요? 디스패처 서블렛 가져갈 수 있도록 이닛 파람에다 집어넣고 그 이닛 파람에다가 서블렛 컨텍스트라고 만들어줬고 거기다가 빈으로 뭘 등록해줬어요?
인터널 리소스 뷰 리저버를 만들어줬고 파람 2개 잡아서 프리픽스와 서버픽스를 잡아줬죠. 그죠? 근데 그 위에 2개는 왜 안 해요? 컨텍스트 컴포넌트 스캔하고 그 다음에 MVC 어노테이션 드리블은 누가 해줘요? 골뱅이 스프링 부트가 어플리케이션을 해줄 거니까. 그러니까 그건 안 하고 리졸버만 잡아주면 된다는 얘기죠. 자, 그 설정은 우리가 잡지 않습니다. 여기다가 어플리케이션 프로퍼티에서 여기서 잡아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서버 포트라고 한번 해보세요. 서버.포트 서버 포트 하신 다음에 여기다가 8081로 바꿀게요. 그럼 뭐예요? 여러분들 열리시는 서버가 8081이 됩니다. 톰캣하고는 다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됐고 요거는 샵으로 주석 처리하시죠. 자, 하시면 될 것 같고 여기는 서버 실행되는 서버의 포트 변경입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밑에 내려가셔. 자, 이번에는 리졸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세하게 적어드리고 싶긴 한데 시간이 됐어. 자, 여러분들이 스프링 프레임워크에서 디스패처 서블렛에 의해서 작성된 리졸버를 얘기하는 거죠. 뷰 리졸버라고 하죠. 리졸버. 그렇죠? 빈으로 만들어 놓은 거 방금 설명드렸으니까 동영상 한번 보시고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얘는 이렇게 잡으면 됩니다. 스프링.mvc 그 다음에 뷰 그 다음에 프리픽스 여기 있죠. 나중에 요거 야무로 바꾸는 것도 해드릴게요. 프리픽스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복사하시고 밑에다가 서브픽스. 자,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투커테이션 쓰시면 안 돼요. 그래서 web-inf /views 그 다음에 저는 여기다가 만들어 줄 거고요. 그 다음에 저장 누르시면 이렇게 뜨거든요. 요거는 말씀드렸죠. 왜 이래요? 우리 얘 인코딩 설정 안 했거든요. 사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웹 개발할 때는 나중에 부트로 바꾸실 때는 세팅하는 거 다시 가르쳐 드릴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했던 것처럼 자바, 그 다음에 제이슨을 다 바꿔줘야 돼요. 근데 그거 안 했던 이유가 이거 보여드리려고 일부러 안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실 때 여기 보시면 save as utf8 있죠. 왜 그런 줄 아세요? 얘가 나중에 열어보시면 이 프로퍼티 파일은 링코딩이 잡혀있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글을 써놨죠. 그리고 저장을 눌렀어요. 그럼 이 글자를 뭘로 인식했냐? 라고 나오는 거죠. 영문이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되진 않는데 그래도 읽어낼 때 문제가 발생하니까 저희는 save utf8로 해주셔야 됩니다.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jsp 이렇게 되시면 뭐예요? 여러분들이 잡으셨던 뭐가 돼요? 뷰 리졸버. 그 어렵게 잡았던 뷰 리졸버가 그냥 되는 겁니다. 인터널 리소스 뷰 리졸버죠.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로그 처리하는 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로그 처리를 따로 할 건데요. 로그 처리 설정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그 처리 설정은 우리가 얘는 롬복을 기본으로 하고, 로그백을 기본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 사용하고 싶으면 저희 수업 때 사용했던 거 있죠. C에 이클립스 저희 웹에 들어가시면 제가 다 해드렸거든요. 그래서 이거 여기 보시면 롬복이라는 곳이 하나가 있어요. 맞죠? 되셨나요? 자, 여기에서 여기 메인의 리소스에 들어가시면 여기 롬복이라는 애가 있어요. 그래서 이름이 두 개로 작성이 되거든요. 하나는 롬복, 근데 스프링에 사용할 때는 롬복 하이픈 스프링 이렇게 되어 있는 애가 있어요. 네, 그래서 두 개 다 사용하셔도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한번 올려놓도록 할게요. 찾으시면 얘기해주세요. 되셨나요? 네, 요걸 올리셔도 되고, 아니다, 나는 그냥 뭐 설정이 아니라 그냥 설정으로 그냥 올리고 싶다 라고 하시면 얘를 안 올리시고 여기다 그냥 쓰셔도 돼요. 로그 처리는. 자, 로깅. 자, 로깅 해주시면 되고요. 자동 완성돼서 되게 편해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파일 그 다음에 점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네임. 기억나시죠? 파일 네임. 요거요. 파일 네임 그냥 이렇게 설정하시면 얘가 자동으로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실 건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 만들고 싶으면 여기다가 저는 여기다 떨구죠. 이 프로젝트에다가 여기 있죠? 여기에다가 떨구도록 하죠. 여기다가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어플리케이션 디버그 하이픈 그 다음에 디버그. 뭐 그렇다고 해서 여기다 설정이 많이 되는 건 아니에요. 뭐 다 하실 수는 있는데 뭐 그럼 더 복잡해지겠죠. 괜히 더 힘들기만 하겠죠. 그렇게 만드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은 프로퍼티니까 이렇게 잡아주셔야 됩니다. 경로. 아닌 경우에는 저번에 우리 자바 때 했던 것처럼 얘 어차피 자바 파일로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스케이프 문자 여기 두 개 써주시면 되고요. 그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로그의 패턴 있잖아요. 그러면 로깅
로깅 하신 다음에 점 하시고 그 다음에 패턴이라고 한번 해보세요. 그 다음에 보시면 보이세요? 패턴 컨솔 그 다음에 그대로 하나 복사하시고 패턴 하신 다음에 파일이라고 하시면 파일 패턴이 나오겠죠. 이게 뭐예요? 여러분들이 하셨던 레이아웃 패턴입니다. 레이아웃 패턴이요. 그래서 막 기억나시죠? 모듈러스 M, 모듈러스 N 그 다음에 이렇게 쓰신 다음에 D는 뭐 날짜고 이렇게 했던 거 제가 그 다음에 마이너스 5 하신 다음에 이렇게 쓰시면 5칸짜리가 되고요. 이렇게 만들었던 거. 그 얘기가 요 얘기입니다. 그래서 대문자 M, 대문자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예, 그거 그냥 적어드릴게요. 예, 그거 적어드릴게요. 뭐 어려운 거 아니니까. 자, 모듈러스 D고요. 그럼 날짜가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모듈러스 하이픈 5칸에 그 다음에 레벨. 자, 이렇게 적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모듈러스 로거. 자, 이렇게 적어주시고 하트가 티시고 그 다음에 꺽쇠 M, 꺽쇠 M. 자, 이렇게 하시면 어떻게 돼요? 로고를 이걸로 찍겠다는 얘기예요. 이 모양으로 콘솔은. 그 다음에 똑같이 복사하시고 만약에 모듈러스 D 그 다음에 모듈러스 O 레벨 똑같이 적읍시다. 하나만 더 추가합시다. 요거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해주시고 그 다음에 모듈러스 그 다음에 스레드 THREAD 자, 스레드 이렇게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뒤에다가 로그 메시지까지 같이 찍읍시다. 이렇게 해주면 되겠다. 됐죠? 이렇게 하시면 끝입니다. 그 다음에 필요하신 문법들이나 그런 것들은 뭐 챗GPT에 물어보든지 아니면 저건 안 바꾼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저 예쁘게 만들어진 거 있으면 갖다 쓰시면 됩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아셨던 아웃라인 패턴이었어요. 자, 됐고요. 자,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도 있어요. 뭐 추가적으로 회사에서 만들지 잡는 거는 이런 거죠. 로깅 하시고 파일을 잡을 때 최대 크기 맥스 요거는 사실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맥스 사이즈 맥스 히스토리는 7일 그 다음에 로깅 똑같이 해주시고 맥스 사이즈 해주시고 그 다음에 얘는 뭐 10메가 이렇게 적어주시면 10메가 이렇게 해주시면 10메가바이트의 파일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노란 줄이 가는 건 아마 이게 바뀌어서 그럴 겁니다. 여기 프로퍼티 뭐 바뀌었대요. 이렇게 대신에 요거 사용하세요 라고 바뀌었네요. 그죠? 요거 나중에 바꿔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로그 레벨이죠. 가장 중요한 게 로그 레벨을 여기서 정할 때 이렇게 하면 돼요. 로깅 똑같아요. 로깅으로 해주시고 그 다음에 각각행위들을 잡는 거 기억나시죠? 어펜더라고 저희가 잡았었잖아요. 그겁니다. 그래서 레벨 그 다음에 해주시면 되고 org 여기다 잡으면 돼요. org 점 그 다음에 스프링 프레임 워크 그 다음에 점 웹 그럼 느리네요.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되셨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콜론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인포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는 하셔도 되나? 됐죠? 네, 같아서 그런 거네요. 자, 로그 레벨 똑같이 잡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저희 기본 패키지 com.min.edu 요것도 로그 적을 때 인포로 잡아주겠다 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하시고 인포 대문자로 적을게요. 대부분 대문자로 적는 경우가 많아서 이렇게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작성하셨던 거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맨날 했었죠. 콘솔로 할 거고요. 파일로 할 건데요. 데일리 롤링 파일이라고 했잖아. 그거 잡아주시면 돼요. 데일리 롤링 파일이 따로 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하겠다? 맥스 히스토리 7일 동안 계속해서 히스토리를 남겨주고요. 그 다음에 뭐예요? 맥스 사이즈는 10메가. 그러니까 요거 두 개일 때 파일이 하나 만들어주는 거예요. 되셨죠?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찍어내는 애들이 얘는 인포, 얘도 인포를 찍어주겠다. 요렇게. 잠시 이러시면 안 돼요. 좀 내려라.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해서 로그 레벨까지 좀 보여드렸고요. 자,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뭐 프로퍼티를 처리해서도 가능해요. 아까쯤에 보시면 제가 요거 찾아달라고 했었잖아요. 요거 복사하신 다음에 여기다가 넣어주세요. 리소스에 그냥 넣어주세요. 그 다음에 이름은 스프링 같은 경우에는 로그 하신 다음에 하이픈으로 스프링으로 이렇게 적어줘요. 로그백 스프링. 그럼 얘가 자동으로 읽어요. 그러니까 저 설정을 하든지 이 설정을 중복해도 상관없습니다. 지가 알아서 해줘요. 짱 좋죠. 우린 두 개 쓰면 오류 발생하잖아. 얘네 알아서 해줍니다. 네, 그래서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아까 전에 화면 만들어줬잖아요. 근데 보시면 src에 보시면 뭐가 없어요? 웹 app가 없죠. 네, 웹 app가 없어요. 그래서 폴더 만들어주셔야 돼요. src에 메인에 웹 app 있네요. 웹 체크했지. 웹 app 있고요. 미안해요. 없는 줄 알았어. 자, 오른쪽 버튼 U 하신 다음에 폴더 하나 만들어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쯤에 작성하셨던 뷰스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여기다 설정을 또 해주셔야 되는데 자, 밑에 내려가셔서 자, JSP는
JSP 저희 하면은 오토빌드라 그래서 이클립스가 자동으로 해줬잖아요. 그럼 이클립스가 자동으로 돌려주는 거였잖아요. 저는 안 쓴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JSP가 들어왔을 때 JSP를 스프링 부트가 동작되고 있는 상태일 때 JSP가 변경되면 로드를 하지 않습니다. 다시 새로 고침해도 변경되지 않아요. 이유는 아시죠? 왜냐면 얘가 엔진만 갖고 있잖아. 그러니까 컴파일 된 게 미리 배포가 되어 있어. 그럼 언제 된다는 얘기예요? 얘가 다시 돌 때 컴파일해서 엔진을 던져준다는 얘기예요. 됐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돼요? JSP가 저장되면 얘가 인식해서 자동으로 지가 돌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자동으로 안 돼요. 그래서 얘를 좀 걸어주셔야 됩니다. 자, 얘는 그래서 여기다가 서버를 재기동해주는 애를 잡아줘야 돼요. 그래서 서버 점 하신 다음에 서블렛이겠죠? 서블렛 점 그 다음에 JSP 점 서블렛 점 init JSP 점 그 다음에 init 파라미터스 하신 다음에 디벨롭먼트 자, 얘를 true로 해주시면 됩니다. 되셨죠? 잊지 마세요. JSP 개발할 때 저거 넣어주시는 게 좋아요. 아니면 서버를 계속 껐다 켰다 하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 서버를 껐다 켰다 하시는 경험이 없잖아. 왜냐면 저도 그렇게 개발을 안 하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안 하실 거예요. 계속 켜놓고 서버 개발이 끝났으니까 더 이상 화면은 안 한단 말이에요. 알겠죠? 그거 보여드리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상관없겠지? 이거는 2.0 이상이니까 여러분들 사용할 2.0 버전일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뭐 했어요? 저 인코딩 잡았었죠. 자, 인코딩은 이렇게 잡습니다. 우리는 인코딩 어떻게 잡았어요? 서블렛에서, 그죠? 셀렉트 인코딩 필터로 잡았잖아요. 얘는 그냥 있겠죠. 그러니까 잡아주시면 됩니다. 요거는 뭐 포스트 값이나 스프링 컨테이너로 전달되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컨트롤러밖에 없죠. 전달되는 값의 인코딩 처리. 사실은 리퀘스트죠. 인코딩 처리.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얘가 최신 버전하고 또 예전 버전이 있는데 일단은 최신 버전만 가르쳐 드릴게요. 서버점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인코딩이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인코딩 하신 다음에 아시는 거 여기 보시죠. 차셋 되셨죠? 차셋 쓰신 다음에 UTF-8. 자, 됐고요. 두 번째로는 뭐가 있어요? 포스 인코딩이 있다고 했었죠. 그래서 포스 인코딩 그대로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true 되셨고요. 그 다음에 뭐 enable도 잡기도 합니다. 여기다가 뭐 사용할 거냐 라때 자동 디폴트가 사용이라서 그래서 enable도 true 이렇게 잡아주시죠. 됐죠? 요게 아까쯤에 보셨던 웹엑스ML에 잡았던 필터, 그 다음에 필터 맵핑, 필터 네임은 셀렉트 인코딩 필터, 그 다음에 클래스는 ORG 스프링 프레임워크 웹 필터의 처음에 셀렉트 인코딩 필터, 그 이닛 파람으로 밑에다가 인코딩 하고 밑에다가 네임은 또 뭐요? 포스 인코딩 이거 잡아서 UTF-8 포스로 잡아줍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되셨죠? 그러니까 스프링 프레임워크를 명확하게 모르시면 스프링 부트가 재미가 없어요. 그리고 얘를 막 이제 갖고 다니면서 그냥 붙여넣기만 하는 거, 뭣도 모르고 갖다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엄청 늘어납니다. 나중에 필요 없는 애들도 다 붙여넣게 돼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프레임워크에 맞춰서 세팅을 해드리는 겁니다. 물론 지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가시는 선생님도 없고 이렇게 되는 수업도 없어요. 원래는 스프링 프레임워크 다 나가고 부트만 또 따라 나가거든요. 근데 이렇게 같이 보셔야 여러분들이 이력서에 우린 뭘 적고 싶다? 마이그레이션 개발자 그걸 적을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좀 힘들더라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컨트롤러 만들어 줄게요. 자, 되셨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들어가셔서 컨트롤러를 패키지를 따로 만들어야 되겠다. 자, 패키지 만들게요. 오른쪽 버튼 뉴 해주시고 패키지. 자, com.in.edu ctrl 해주시면 되고요. 나머지 작성 방법은 이제 똑같습니다. 자, 오른쪽 버튼 뉴 해주시고 그 다음에 클래스 만들어 주시고요. 우리가 만들었던 홈 컨트롤러 만들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finish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뭐 DTO도 뭐 심심하니까 만들어 볼까요? 시간이 조금 있으니까. 자, 클래스 만들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com.in.edu에 .dto 해주시면 되고요. 자,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뭘로 하냐? 유저 DTO
자, 이렇게 하나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private string name, 그 다음에 private, 그 다음에 int age 이렇게 만들고요. 그 다음에 골뱅이 getter, 골뱅이 setter, 그 다음에 골뱅이 toString. 자, 이렇게 올려주시면 되겠죠. 되셨죠? 자, 그러면 호출되는 거 만들게요. 처음 호출 페이지는 얘는 index JSP가 없잖아. 웹인프가 없으니까. 그럼 뭐요? 처음에 무조건 슬러시로 요청이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그래서 만들어 드린 거예요. 자, 홈에서 들어가셔서 그럼 얘가 뭐가 되면 돼요? 골뱅이 컨트롤러. 자, 됐습니다. 자,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로그도 하나 작성해 줍시다. slf4j. 자, 됐고요. 그 다음에 public, 그 다음에 string, 그 다음에 string 홈이라고 만들어 줄게요. 나머지 문법은 다 똑같습니다. 자, 됐고요. 그 다음에 return 널로 좀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골뱅이 해주시고, 그 다음에 얘는 getMapping으로 잡아주시면 되고, 처음 호출이니까 요렇게 그냥 value, 그 다음에 슬러시, 아니면 그냥 슬러시만 드셔도 되고요. 요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로그 찍어주고요. 로그.info. 자, 됐고요. 그 다음에 홈 컨트롤러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처음 호출 페이지, 처음 호출 페이지, 처음 호출.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한글 깨지는 경우가 있으니까 한글 같은 경우에는 인코딩 처리 해주셔야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얘랑은 달라요. 그래서 여기다가는 파라미터로 전송이 될 거니까. 그래서 얘가 처리가 되면, 자, 얘는 홈이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아직 안 배웠지만 리다이렉트를 해주셔야 돼요. 근데 여기에서 리다이렉트는 홈으로 보내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얘는 서블릿이잖아요. 내부에 갇혀있기 때문에 리다이렉트가 얘가 되는 게 아니고 얘가 가지고 있는 컨트롤을 다시 호출합니다. 거기에서 화면을 보내주는 거예요. 알겠죠? 다시요. 우리가 이제까지 리다이렉트는 내가 요청했던 화면으로 주소에다 보내거나 값을 보내는 거였잖아요. 근데 스프링에서의 리다이렉트는 여기 컨테이너 내부에서 다시 자기 자신의 컨트롤을 호출하는 겁니다. 프론트 컨트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기다가 한글을 보내줄 거라서 저희가 한글 인코딩을 좀 잡아주고 할게요. 자, 스트링 파라미터 보내는 거요. 자, 스트링 네임이고요. 자, 여기다가 URL 그 다음에 L, 그 다음에 URL 인코더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점 인코드 해주신 다음에 여기다가 한글이란 글자를, 그죠? 얘는 MD5로 될 거니까 뭘로 하겠다? UTF-8로 바꿔주세요. 다시 8. 그 다음에 얘는 언서포트 인코딩 걸리겠죠? UTF-8 해주신 다음에, 자, 세미콜론 찍으신 다음에 트라이 캐치는 스로우로 던져주시면 됩니다. 요렇게요. 되셨죠? 그러면은 뭐예요? 한글이 제대로 전송이 될 거고, 저희가 여기다가 리다이렉트 떼댕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는 그냥 슬러시 쓰시면 됩니다. 슬러시 input.do 물음표, 그 다음에 name 하시고 여기다가 concatenation으로 name 한글을 보내줄 거고요. 이러면 한글이 갑니다. 그 다음에 concatenation으로 end 해주시고 여기다가 age는 end 해주시고 age는 100. 요게 아까 처음에 보내드렸던 내용하고 똑같죠? 요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맞아? 이렇게. 됐죠? 자, 그 다음에 얘가 처리가 되는 애가 있으니까 이제 페이지만 만들어주면 끝납니다. 내려가셔서, 자, 얘가 들어오면 자기 클래스, 자기 컨테이너를 또 찾는다고 했으니까 public string, 그 다음에 여기는 info라고 해주시면 될 것 같고, return은 info라고 할 겁니다. info라고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얘는 여기에서 이렇게 getMapping 될 거니까 얘가 줄 거예요, 일로. 그러니까 뭐예요? getMapping이고요. 자, 그 다음에 value는 방금 전에 있으셨던 슬러시 info.do 이렇게 호출이 될 거고요. 됐고요. 자, 그 다음에 뭐 얘도 이거 쓰셔도 돼요. 지금 리퀘스트 매핑으로 사용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사용하셔도 돼요. 그 다음에 점 하신 다음에 메소드, 그 다음에 리퀘스트 메소드 .get 똑같아요. 말씀드렸죠? 부트라고 꾸지거나 부트라고 뭐 달라질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저게 옛날 것도 아니고요. 아시겠죠? 자, 되셨고 마우스 올려봐셔서 뭐라고 뜨시는 보면 될 것 같고요. 리플레이스 제로버 바뀌었습니다 라고 돼 있는 겁니다. 얘로 바뀌었다는 얘기겠죠? 요걸 바뀌었으니까 얘 사용하시면 좋아요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디플리케이트 아니잖아. 경고 아니에요. 정보입니다. 표시가 달라요. 느낌표 떠있잖아. 정보잖아. 그죠?
이거 나중에 챗GPT에 넣어서 한번 물어보시면 될 것 같고, 파라미터 받아줄게요. 바인딩 합시다. 스트링 네임이고요. 요 네임이 갖고 왔던 얘기고요. 그 다음에 컴마 하신 다음에 int age, 이렇게 해서 요 age 값이 여기 들어오겠죠. 자, 그 다음에 로그점 info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자, info 메소드 전달이라고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전달 값이라고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요렇게 찍어주시면 되고, 여기다가 네임하고 그 다음에 age 요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담아줄게요. 자, 똑같이 값 담을 때는 어디다 담는다? 모델 UI에 담는다. 모델 스프링 UI 겁니다. 모델, 그 다음에 모델 되셨죠? 그 다음에 모델점 담아주시고 add attribute 해주시고, 여기다가는 info name 따로 담을게요. info name, 그 다음에 name이라고 담아주시고, 그 다음에 모델점 add attribute, 그 다음에 info age 해주시면 될 것 같고, age 넘겨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화면은 절로 넘어갈 거니까 아무것도 안 하셔도 되고요. JSP 만들면 끝납니다. 자, JSP 들어가셔서 요거죠? 위치는 여기였습니다. 리졸버의 위치니까. 자, 오른쪽 버튼 new, 그 다음에 JSP, 그 다음에 info.jsp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finish 만들어 주시면 되고, 이거는 저희 설정 안 해놔서 그래요. 다 바꿔주세요. 인코딩 안 바꾸면 이런 상황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UTF 지금은 한글 깨져도 그냥 두세요. 왜냐면 저희가 인코딩을 한 번 더 하긴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info page라고 적어주시고요. 값 받은 거 그냥 처리해 줄게요. 자, 그래서 여기다가 UL에 그 다음에 li로 2개 찍어주시면 되겠죠. 자, 스코프 이거 안 하려고 그랬는데 우리 또 상훈이가 몰라요. 그래서 리퀘스트, 모델은 리퀘스트 스코프입니다. 그래서 스코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info name 해주시면 되고요. 똑같이 복사하셔서 info age, 알겠니? 아직도 모르겠대. 찬열아 좀 부탁해. 얘가 요렇게 넘어간 거고요. 얘가 요렇게 넘어간 건데, 얘는 뭐예요? 모델이잖아요. 근데 지금 보시면 스코프가 없잖아. HTTP 서블렛 리퀘스트가 없잖아. 그러니까 뭐예요? 컨테이너가 사용하는 모델에 담아주시면 리퀘스트처럼 똑같이 동작이 된다고요. 이렇게 되는 거겠죠. 자, 되셨고요. 그 다음에 실행 한번 시켜볼까요? 자, 오른쪽 버튼. 그러면 이렇게 될 거예요. 순서 보여드릴게요. 자, 처음에 요청이 된다, 켜졌다. 그럼 어디로 간다? 컨트롤러가 먼저 요청이 된다. 컨트롤러가 요청이 되면 처음에 호출이 누구다? 얘다. 맞죠? 여기서 요거 찍어준다. 그 다음에 한글이라는 글자와 age10이라는 값을 넘겨준다. 누구한테? 얘한테. 넘어갔다. 그러면 여기에다 바인딩 된다. 2개를 출력해준다. 그 다음에 어트리뷰트에 담았다. 그러니까 스코프에 담았다. 스코프를 넘겨줬다. 됐죠? 그럼 인포가 넘어간다. 인포 JSP가 요게 호출이 된다. 화면이 뜬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저장 누르시고 오른쪽 버튼 Run as Spring Boot Application. 잘못됐죠? 로고백 좀 지울게요. 미안해요. 이거 저번에 로고백 잘못돼가지고 안 돌아갔었잖아. 로고백 지워주시고요. C의 위치가 없잖아. 그 위치 그냥 바꾸면 되는데 지금 안 하려고. 나중에 로고백은 따로 보여드릴게요. 지금은 프로퍼티에 잡았던 로고가 만들어지는지 보시면 되잖아요. 그것 때문에. 됐죠? 로고백은 저희가 폴더가 없어서 그래요. 안 되는 게 아니라 상대 경로로 만들어야 되는데 절대 경로로 만들어놔가지고 그 폴더가 없어요. 자, 그래서 오른쪽 버튼, 그 다음에 Run as, 그 다음에 Spring Boot Application. 됐죠? 자, 이쁘게 뜨고요. 자, 됐습니다. 됐죠? 됐죠? 아, 화면 안 뜨는 게 맞아. 얘는 서버잖아. 아, 당연히 뜰 거라고 생각했어? 안 떠. 톰캣이 아니잖아. 놀라지 마. 자, 화면에서 저희 포트 번호 보세요. 여기 보시면 중간에 포트 번호 있죠. 8081입니다 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요거 실행시키면 됩니다. 컨텍스트는 슬러시어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요거 하시고 화면에 켜주신 다음에 여기다가 로컬호스트 http 슬러시 그 다음에 로컬호스트 떼댕 그 다음에 8081 됐죠? 엔터. 에러? 잠시만요.
아 웹인풀 안 만들었어? 아이 내 웹인풀하고 있냐? 그래 그렇지. 자 웹인풀 안 만들었대요? 나쁜 사람 미리 얘기해주지. 자 웹인풀 폴더를 안 만들었어요? 이거 일로 옮기면 되겠죠? 옮길 때는 무브 여기요. 오른쪽 버튼 뷰의 오른쪽 버튼 누르시고 무브로 옮기셔야 됩니다. 위에 거는 CV 하셔도 되는데 밑에 거는 컴파일에서 넘어가는 데가 아니잖아. 그래서 무브로 옮기셔야 됩니다. 야 웹인풀 진짜 안 만들었습니다. 아이 찬열 배신자. 자 오케이. 자 됐습니다. 다시 되셨고요. 화면이 있으니까 그냥 엔터 치시면 될 거예요. 지우시고 컨텍스트에서 컨텍스트 루트로 실행. 됐죠? 이렇게 하시면 뭐예요? 부트에서도 우리 JSP를 사용할 수 있는 훌륭한 개발자. 됐죠? 이제 여기다가 마바티스 연결하고 이제 필터 연결하면은 아주 재밌는 개발자가 되죠. 되셨나요? 자 여기까지가 부트에서 JSP를 돌리는 방법이었습니다. 내일까지 꼭 공부해오세요. 왜냐면 여기 다 끝나면 여러분들 앤서보드나 이런 것도 있잖아. 그런 것도 여러분들 과제로 드릴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그거 만든 거 발표시킬 거예요. 우리 세 팀이잖아. 돌아가면서 시킬 거야. 아시겠죠?